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14장 경쟁시장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3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C에 해당하는 단기 조업 중단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시장 상황에서도요 장단기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신규 기업이 들어오고 기존 기업이 퇴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긴 기간을 장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신규 기업이 아직은 뭐 들어오고 나가고가 할 수 없는 그런 짧은 기간을 단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할게요. 단기라는 기간과 장기라는 기간이 뭐 캘린더 날짜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단기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장기다 이렇게 되면, 장기라는 롱런이라는 기간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간을 얘기해요. 엔트리도 가능하고요. 엑시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장기에도 좀 별로 뭐 상업 상황이 별로 탐탁지 않은 거야. 그럼 에이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퇴출을 하는 거야. 그럼 시장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퇴출되는 거, 그래서 퇴출과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되면 장기다 이렇게 하고요. 단기에서는요, 만약에 기업이 이게 약간 남는 장사가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약간 미치는 장사인 것 같은데 나가자니 약간 부담이 돼. 자기가 뭐 사업을 했더니 공장 시설 이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약간 그것도 부담이 돼서 이거 아예 관두기는 좀 그렇고, 좋아, 그러면 잠깐 일시적으로 생산을 줄이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셔터 내려 이런 거예요. 맞네, 셔터 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업을 우리가 생산을 좀 중단한다 이렇게 개념을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단기잖아. 그러니까 조업을 중단하는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30페이지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기업이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는 거, 이게 퇴출되는 건 이게 앞에 생략되어 있는데 영구적으로 아예 퇴출되는 거예요. 공장 시설 다 팔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퇴출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퇴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퇴출이 바로 뭐냐면 이게 나가는 건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조업을 중단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퇴출이라고 할게요. 잠시나 쉬었다 올게 이거고, 이건 아예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것은 거기 보세요. 시장 상황이 악화돼서 일시적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셧다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조업을 중단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거기 내용을 보시면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뭐 코로나라든가 불경기로 인해서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상황이 악화되어서 악화로, 이해되시죠? 자, 거기 보니까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시 쉬는 거야. 피곤해가지고 나 시험 공부하는데 아예 때려쳤어. 이게 이제 퇴출되는 거고, 시험 공부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 나 좀 쉴래. 일주일 쉴래. 한 달 쉴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생산을 말 그대로 중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단하게 되는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엑시트란 아예 시장을 떠나는 장기적인 의사결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인 의사결정입니까? 장기적인 의사결정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두 줄 내려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기업은 고정비용을 회피할 수 없어요. 자, 우리 단기적으로 아직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의 설비 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단기에는 고정비용을 회피 못해요. 고정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부담을 계속 져야 됩니다. 내가 생산 안 해도 고정비용은 나가야지.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월급, 그냥 생산 안 해도 나가긴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고정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단기는 구별해야 돼요. 장기에는 고정비용이 없어요. 그렇죠? 고정비용 자체가 다 가변비용이라니까 고정비용이 없어.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와 장기의 의사결정을 조금 더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게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뭐 잘 이해하셨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 단락 봅시죠. 농부가 당면하는 생산 결정을 생각해 봅니다. 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토지 비용, 토지의 기회비용 혹은 토지의 임대료는 농부의 고정 비용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농부가 토지를 이렇게 임대해서 자기 토지라도 자기가 자기한테 빌려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라고 할게요. 이만큼이 어떻게 된다? 이거 고정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농부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토지를 그냥 놔둬도 이 비용은 계속 지출됩니다. 단기적으로 농사 일을 한철 중단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토지 고정비용은 내가 안 할래 해도 이거는 그냥 일정하게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매몰 비용의 성격을 지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몰 비용의 성격을 지닌다. 이 매몰 비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썬코스트다 해가지고요. 이게 가라앉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일단 지출하게 되면은 이게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정비용이 매몰 비용인데, 근데 아예 농부가 됐어, 나 사업 접을래 이렇게 되면은 이 땅 다 팔아버리고 그냥 딴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퇴출할 때요, 농부가 만약에 나 안 해, 농사 접을래, 퇴출을 했습니다. 퇴출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토지 비용 같은 것들은 이거는 이렇게 더 이상 고정 비용으로는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장기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이 퇴출은 장기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비용은 매몰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비용은 단기에는 일시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니까 매몰 비용이지만 회수를 할 수 없지만 이거는 이제 장기에는 아예 팔아버려서 회수가 가능해요. 물론 아예 회수가 못하면 그때 매몰 비용인데 다 팔아서 재판매해서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상정할게요. 가능한 함으로 이거는 썬코스트가 아니다. 매몰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331페이지 가보시죠. 첫 번째 줄에 자, 이제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는 조건이 뭔가 이걸 보려고 합니다. 조업을 중단하면 기업은요, 모든 수입을 다 잃어버려요. 내가 벌 수 있는 총 수입을 다 날리게 됩니다. 동시에 가변 비용도 지출하지 않아요. 만약에 무슨 뭐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준다라고 하면은 월급도 이제 일반적으로 나가는 거지만 이제 강의를 개설하지 않아 가지고 강사료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측면에서 월급을 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단기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단기에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변 비용은 없어요. 단기에 조업을 중단 시 중단하게 되면 자, 그러면 가변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변 비용은 지출하지 않아요. 월급 안 줘도 돼요. 근데 고정 비용은 들어가요. 이거는 어떻게 당장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고정 비용은 존재해요.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단기에는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장기에는 어떻게 된다고? 장기에는 이제 조업을 중단한다라기보다는 아예 문을 닫는 거죠. 퇴출하게 되는 거예요. 퇴출하게 되면 퇴출 시 자, 이때는요, 당연히 뭐 가변 비용 생산을 아예 안 하니까 가변 비용도 빵이에요. 가변 비용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이때는 고정 비용도 어떻게 돼요? 고정 비용 이것도 빵이라고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331페이지 한번 볼게요. 물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총수입은 생산을 안 했으니까 총수입은 역시 빵입니다. 이거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총수입은 당연히 빵입니다.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수학적 분석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기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단기에 만약에 총수입이 생산을 했더니 요 높이 길이 맞춰서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TR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총 수입이에요. 근데 만약에 단기에 생산을 했는데 총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칸수 맞춥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정도 그렸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잘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총 비용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총 수입이 이렇게 큰데 총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이윤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윤이 0보다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총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위에 공간이 있지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다섯 칸 가야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총 비용이 생긴 거야. T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빌딩 높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TC가 여기 보시면은 옆에 길이는 똑같이 맞췄어요. 옆에 길이는요, 우리가 살짝 생각해 보시면 얘가 Q로 맞춘 거야. 생산량 몇 개? 5개 생산한 거야. 이것도 Q를 맞춘 거예요. Q. 얘도 Q를 맞춘 거야. 그러니까 밑에 넓이, 밑에 길이는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밑에 면적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높이만 신경 쓰면 돼. 이 높이가 어떻게 돼요? 이게 Q고, 요게 P지, P. 요게 P라고 보시면 돼요. P. 또는 이게 P가 AR이에요. AR. 그러면 요게 이 전체 면적이 그래서 TR이 되는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쓸까요? 그러면 얘가 TR이 이렇게 돼요. 이거 지울게요, 그냥.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 높이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체 총 비용인데, 그럼 비용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니까 이 높이 전체 이거는 바로 AC 이렇게 되는 거야. 왜요? 우리가 AC라는 것은 TC를 Q로 나눈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Q 곱하기 AC는 TC 이렇게 된다고. 참고로 그림을 살짝 그리면 TC는 AC 곱하기 식을 쓰면 Q 이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AC는 TC를 Q로 나눈 거이기 때문에 AC에다가 Q를 곱하게 되면 T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총 수입이 이렇게 있는데 총 비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모양 자체가 얼마나 비용이 발생합니까? 점점점점점 이만큼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 색깔을 좀 칠해서 한번 봅시다. 이게 바로 총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총 비용이 이렇게. 이해하시죠? 야, 손실이 나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이만큼 손실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빨간 색깔 크기 여기다 표현할게요. 그럼 내가 단기인 상황에서요. 생산을 하면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가 바로 이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비용의 내역을 가만히 좀 살펴보는 거야. 무슨 말씀인고 하면 여러분, 비용의 내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우리 비용이라는 것은 살짝 여기 한번 볼게요.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색깔을 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합시다. 자,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의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바로 가변비용이라고 할게요. 가변비용. 이게 TV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정비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색깔을 적절한 색깔 이걸로 합시다. 이게 고정비용이에요. 요게 고정비용이에요. 이 보라 색깔 칠한 크기가요. 그래서 이게 TFC라고 할게요. 이해되십니까? 살짝 요거 빗금을 치도록 할게요. 이게 고정비용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벌어들인 총 수입이 이만큼이야. TR만큼이에요. 직사각형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조업을 그냥 관도 때려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퇴출돼서 나가는 건 아니고 단기에 생산을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생산을 줄이면 이 고정비용 다 날린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조업을 중단하면 중단 시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만약에 이거 되게 웃긴 상황이야. 왜냐면 내가 생산을 해도 총 수입보다 비용이 큰 거야. 얼마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한다? 이 빨간 색깔만큼의 손실의 크기가 발생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아, 뭐야, 때려쳐! 이랬더니 때려치면 비용이 더 커져요. 고정비용만큼이 계속 나가는 거야. 아, 내가 이 건물을 만약에 얻었는데 학원을 막 운영한다 할게요. 근데 학원 강의 그냥 안 해! 해가지고 때려쳐! 이렇게 되면은 이 임대료는 그냥 나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아니, 이게 뭐야? 이 생산을 하면 손해인데, 생산 안 하면 그만두면 손해가 더 커져. 되게 웃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휴대폰 대리점 매장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 막 써놓거나 아니면은 뭐 밑지구도 팝니다. 뭐 이런 얘기 막 써 있어요. 그럼 저도 이런 거 잘 몰랐을 때, 아, 뭐야. 장난해? 거짓말 아니야? 이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밑지구 파는 거지. 만약에 아예 생산을 중단해버리면 손실이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생산을 하면 손실의 크기는 좀 더 작아져요. 얘가 더 커지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걸 아예 때려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손실을 보지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웃긴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는 기업은 손실을 보지만 생산은 계속해야 돼요. 조업은 계속해야 되는 이렇게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높이까지 표현하니까 다 그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약간 Q, 이 높이는 다 의미 없으니까 Q 날려서 이걸 옆으로 짬뽕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P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비용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높이가 이건 어떻게 돼요? AVC니까 이게 TVC니까 이게 AVC라고 이 높이의 크기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녹색깔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AFC라고요. 이해되세요? 높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Q 곱하기 AFC는 TFC, Q 곱하기 AVC는 TVC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높이만 놓고 봤을 때는요, 요 AVC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들, 강의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월급이야.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 말고 정직원, 정규직 하면은 이거는 사무직 보면 학원을 강의를 열던 안 열던 계속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고정비용이 되는데, 학원에 강의를 운영하는데 강사들이 강의를 개설 안 했어. 그러면 뭐 강사료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AVC가 이제 강사들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시면 시장에서의 단위당 총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들의 월급에 해당하는 TVC보단 큰 거야. 그러니까 월급은 주고 내가 아예 조업을 중단하면 이 고정비용만큼 이렇게 TFC만큼 날릴 텐데 고정비용의 일부를 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상황을 다시 볼게요. 면적으로 볼게요. 저 TR은 어떻게 돼요? T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TVC보다는 TR이 커요. TVC가 뭐라고요? 선생님들의 월급이라니까. 학원 강사들에 대한 월급이에요. 그것보다는 총수입이 큰데 전체적인 총 비용보다는 지금 작은 상황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요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TR이 TC보다 작아요. 우리 이윤이라는 게 어떻게 됐어? 이윤이라는 게 TR에서 TC를 빼는 거잖아. 근데 TR이 TC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거는 손실을 보고 있다니까요. 손실이 발생해요. 이윤이 0보다 작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이, 문 닫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문 닫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VC랑 TFC만큼의 그 차이만큼의 고정비용을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근데 선생님들은 월급은 주고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그래도 조업을, 생산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경우 있습니까? 예, 요걸 좀 확장해서 조금 더 다른 케이스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TR이 이거보다 더 왼쪽에 위치했다라고 합시다. 자, 무슨 말인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R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 월급보다도 작은 거야. 당연히 TC보다는 작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실이 플러스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요거 두 개 비교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니 문 닫아버릴까? 예, 그거는 요걸 비교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월급마저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예 문 닫아버리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이때는 조업을 중단하는 게 낫다. 이게 뭐 놀라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손실 보니까 조업 중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언제나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데 조업을 계속하는 이상한 상황이 됐죠. 이것도 좀 별로 뭐 이상한 상황은 아니야. 무슨 말씀이냐면
선생님들 월급보다 당연히 TC는 고정비용이 있으니까 더 큰데요. 여기 보시면 TR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될 때는 당연히 플러스 이윤이니까 조업을 계속해야 되고 플러스 이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요것도 별로 신기하지 않고 요게 신기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요 우리가 조금 평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전체 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Q가 똑같으니까 Q를 양쪽 다 빼버릴게요. 다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 Q로 나눠주면 빼버리게 되는 거죠. 자, TVC를 Q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TVC, 그리고 여기 TR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TC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요. 전부 다 양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Q로 나눠줍니다. Q로 나눠줍니다. Q로 나눠줍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요 용어 이해되십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요거를. 그렇죠. TVC를 Q로 나눠준 거를요. AVC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TR을 Q로 나눠주면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이 P 또는 AR, P라고 쓸게요. 자, TC를 Q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하면 AC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약간 포인트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P가 AC보다 작으면 아이고 손실을 보겠군. 그리고 P가 AVC보다 크면 AVC 평균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는 더 단가가 많이 나오니까 조업을 계속해야 되겠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331페이지 거기 보시면 중간에 식이 나와 있는데요. 총수입이 총가변 비용보다 낮게 되면 이건 아예 그냥 문 닫아 버려야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문 닫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훨씬 나은 상황이 거기 그림으로 나와 있고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기업은 재화의 판매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으면 아예 그냥 문 닫아 버리는 게 셧다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줄을 보세요. 이 조건을 다시 설명하면 기업이 생산 여부를 결정할 때 자신들이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받을 가격과 그게 P예요. P. 평균적인 가격. 내가 이제 물건을 팔아서 한 단위당 1,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가변 비용. 근데 그 물건을 만드는데 직원한테 한 단위당 내가 1,000원을 받았는데 1,100원을 줘야 돼. 뭐야, 내가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나 생산할 때마다 손해를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네. 아예 문 닫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332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잘 그림 한번 생각하세요. 얻게 되는 총수입이 선생님들의 월급마저 주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월급마저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예 문을 닫아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조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리면 자, 여기 희생을 합시다. 날립시다. 날리고요. 여기다 그릴게요. 비용 구조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비용이 이만큼 들었어요. 5칸이죠. 하나, 둘, 셋, 넷, 5칸. 이렇게 됐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때 선생님들의 월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변 비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가변 비용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VC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색깔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가변 비용이야,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TVC가 이렇게 되고, 고정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고정비용이 TFC가 이렇게 돼 있어요. TFC가 비용 구조가 앞에 거랑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만큼 돼 있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TFC야. 자, 얘가 TR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손실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면 요거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자, 이거 색깔 한번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요. 점점점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깔이 자, 요거 파란 색깔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뭐 A, B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한번 볼게요. TFC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TFC가 A라고 할게요. 요게 A예요. A. 그리고 요게 B라고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내가 문 닫아 이렇게 해버리면요. 고정비용만큼만 손해를 봐요. 그래서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 중단시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월급은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손실의 크기는 손실은 A만큼이요. 고정비용만큼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살짝 지울게요.
만약에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조업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빨간 색깔만큼 손실이 돼요. 그러면 조업을 계속할 때 계속 시 손실의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총 수입이 선생님들 월급이 TVC 녹색깔 보이시죠? TVC 월급마저 주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조업을 중단하면 고정비용만큼 A만큼 손실을 보는데 이 보라 색깔이 고정비용입니다.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손실이 더 커져.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문을 닫는 거죠. 이 경우가 어떤 상황이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경우가 이 상황이야. 이게. 아예 이거는 문 닫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신기하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줄 다시 보세요. 조업을 중단하면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되는데 단기 고정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됩니다. 근데 조업을 지속하면 더 큰 손실을 봐.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자, 그거 내용 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332페이지 가보시면 D, 엎질러진 물과 매몰 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D에는 매몰 비용에 대한 설명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몰됐다는 게 잠깐 아까 말씀드리긴 했어요. D 보시면 엎질러진 물, 그게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몰,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싱크의 과거분사 아니겠습니까? 썬코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엎질러진 물이야. 후회하지 마.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라는 거야.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선택의 고려 대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 시 고려를 할 필요가 고려를 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한 번 지출된 다음에 일단 한 번 지출이 되면 그러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우리가 이걸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 번 비용이 매몰되면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의사결정할 때 매몰 비용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 보통은요, 거기 보시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단기에는 보시면 이게 어떻게 시장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공장을 아예 다 이렇게 뭐 재판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공장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러한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이 됩니다. 매몰되는 생산을 안 하게 되면 비용의 성격이 되는데 근데 거기 두 번째 달러 거기 한번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업이 생산 그쵸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인데 기업이 생산량을 결정할 때는 이 매몰비용을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 위에 있는 MC 곡선 우리가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MC 곡선보다 밑에 있으면 특히 근데 전부 다가 아니라 평균 가변 비용 그거보다 밑에 있으면 그때는 아예 공급 생산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단기와는 달리 장기에는 요거요. 거기 다음 달락에 보시면은 이 고정 비용은 어떻게 돼요? 다 회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비용은 매몰 비용이 아닙니다. 매몰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몰 비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거기 보시면 극장에 이제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15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10달러에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표를 잃어버렸어. 그렇게 되면은요, 다시 또 티켓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영화 티켓에 대한 티켓의 가격이 이게 이제 비용이죠. 내가 구입하려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10달러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이 영화를 봤을 때 거기 보시면은 얻게 되는 만족, 새로 개봉한 영화를 봤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는 이게 편익이죠. 편익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게 15달러야. 15달러.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티켓을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랬죠? 근데 요즘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티켓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분실했어요. 분실하게 되면은 어떻게 영화를 또 봐야 되나 하는데 티켓을 하나 샀어요. 10달러 주고 샀는데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또 사야 되는 거야. 이거 오프라인 티켓밖에 없는 거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할게요. 그럼 추가적으로 10달러를 다시 또 이렇게 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분실하게 되면 추가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구입 시 그럼 추가 구입하게 되면 10달러가 더 들어.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야?
영화 티켓에다가 이렇게 10달러에다 10달러 하니까 20달러 쓴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아 이거 뭐야, 만족은 15지만 아 내가 20달러 쓴 것 같네, 에이 안 사, 이렇게 안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잃어버리고요,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추가 구입하게 된 요 10달러랑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15달러 요거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서로 비교해서 선택 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뇌리에는 아이고 엎드러진 물도 이게 비용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몰 비용의 오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 우리가 뭐 어떤 공부를 했다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 그동안 한 게 투자한 게 아까워서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콩고드 비행기 같은 그런 비싼 비행기를 우리가 기술 투자한 거 아까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뭐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데 그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엎질러진 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뭐 예를 들면 티켓은 좀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약간 그렇고요. 뭐 광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광고. 뭐 연예인 있잖아. 연예인 뭐 어떤 연예인 있을까요? 뭐 잘 나가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잘 나가 연예인이 있다 합시다. 이게 좀 약간 못되게 생겼는데 아무튼 인기가 있어가지고 나잘난 연예인을 할게요. 나잘난.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잘난 연예인이 있어. 얘가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얘로 해가지고요, 우리 광고 회사가 막 광고를 찍었어. 그래서 얘가 막 드라마도 출연하고 뭐 그렇게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나잘난이 불미스러운 무슨 일이 터진 거야. 그래서 막 시청자들이나 팬들이 다 등을 돌리고 나잘난 너만 잘났냐, 이 잘난 척하기는 막 이렇게 해서 난리도 아닌 거야. 근데 이 광고를 찍었습니다. 자, 나잘난이 선전하는 우리 회사로 오세요 했는데 뭐야 이거 선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광고 내보내야 돼 말아야 돼? 버린 셈 쳐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나잘난, 자 이거 얘 나온 거 통편집, 우리 드라마나 이렇게 뭐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나잘난이 출연해서 까르르 까르르 웃고 해서 다 찍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나잘난이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거 어떻게 내보내요? 가끔은 내보내기도 하지. 얼굴 편집해서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부분 편집하는데 그게 힘들면 통편집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광고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광고비 이런 거 할 때는 너 말이야, 너 괜히 너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광고 찍은 거 이거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면 계약 체결할 때 미리 조건부로 그렇게 계약을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나잘난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나잘난이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다? 근데 이 광고를 계속 우리가 했다가는 더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에휴 됐어 그냥 다 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매몰 비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게 좀 더 광고비도 있는데 사례 연구 가지고 얘기하는 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 스터디 한번 볼게요. 케이스. 자, 거기 보니까 텅 빈 식당과 비수기 미니 골프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땐 그럴 거야. 야, 식당이 이렇게 큰데 점심에 사람이 별로 없네. 야, 이거 장사 되겠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문 닫아도요, 이 커다란 식당에 텅 비어있는 식당 임대료는 나가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식당을 점심에 운영했어요. 그러면 직원을 운영했어. 고정비용은 신경 안 쓰고 직원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만약에 100만 원 비용을 지불했어요. 예, 코스트를 이렇게 지불했어요. 근데 몇 명의 손님은 없긴 하지만 직원을 이렇게 들여서 비용을 들였는데 고객이 이제 몇 명 왔어. 그래서 조금인데 왔어요. 조금인데 왔어요. 조금이라도 와서 만약에 110만 원의 어떤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커다란 텅 빈 식당이지만 그 고정 비용은 잃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아예 식당을 운영하던 하지 않던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상황 운영했을 때 살펴보면 들어가는 비용보다 얻게 되는 수입이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정비용, 임대료는 다 건지진 못하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게 고정비용의 일부. 여기 나와 있는 직원들의 월급은 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 서빙하는 직원, 알바생들의 월급은 주면서 약간 고정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이 거의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대체 왜 점심시간에 영업을 하지? 의아해한 적이 있을 것이다. 몇 명 안 되는 손님들을 올려주는 매상으로 어떻게 식당이 운영되지? 안 돼요. 근데 그걸 만약에 그거마저 안 하면
손실이 더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3 봐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세요. 식당 대부분이 비어 있어도 영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점심시간에 영업을 할까 여부를 결정할 때 식당 주인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자, 임대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임대료는 이건 고정비용이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고정비용으로서 매몰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면 안 되고요. 여기 직원들에게 주는 비용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가변비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님들이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직원들의 월급마저 주지 못하는, 이게 만약에 110만 원이 아니라 그냥 그 점심에 들어오는 돈이 80만 원의 수입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아예 문을 닫아 버리는 거죠. 이때는 직원들의 월급마저 주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조업을 중단해야 되는 게 낫고요. 조업을 셧다운을 하는 거예요. 중단을 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을 뭐로 할까? 망했네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손실은 보긴 하지만 직원들의 월급보다는 조금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업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얘기 잘 보세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볼까요? 식당 비용의 상당 부분은 고정비용인데 임대료, 주방용기, 식탁, 접시, 식기 이런 것은 고정비용의 항목입니다. 점심시간에 영업을 안 한다 해서 이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식당 주인이 점심시간에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음식 재료비와 종업원의 추가 임금과 같은 가변 비용만 고려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거기 나와 있듯이 식당 주인은 점심시간에 매상이 지금 매출액 총수입입니다. 그게 점심시간 영업에 소요되는 가변 비용보다 만약에 더 적게 되면 그때는 문을 아예 닫아야 되는 것이죠. 자, 밑에 여름 휴양지 미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조그만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계절에 따라 수입이 큰 폭으로 변하는데,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니 골프장 주인은 언제까지 골프장을 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고정비용 고려해가지고 그거는 계속 나가니까. 아니, 우리 뭐 설빙 같은 팥빙수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 사람이 많이 와. 근데 겨울에는 어떻게 돼? 팥빙수 먹으러 오는 사람이 몇 명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문 닫아요? 문 닫았다 다시 또 간판 열어서 팥빙수 설빙 마크 하고 해요? 그게 더 돈이 더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버티는 거지. 버티는 상황에서 고정비용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추가적으로 가변비용, 인건비라든가 추가 인건비, 거기다 뭐 팥빙수 만들려면 얼음, 뭐 제빙기 뭐 해부터 해가지고 팥 만드는 그 비용이 그냥 그거마저 건지게 되면 그건 버티는 거지. 그때까지 그래도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는 거. 손실은 보지만 그래도 나쁜 선택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제 장기로 갑시다. 장기. 자, 장기에는요, 거기 보시면은 장기의 진입과 퇴출 조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기는 이제 시장에 진입할까 말까를 보는 거죠. 진입과 퇴출과 관련된 요거 선택을 보려고 합니다. 조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거기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할까의 여부는 단기 조업 중단 결정과 비슷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퇴출하면 아예 수업이 없어져요. 그렇죠? 만약에 아예 관둘래, 이 사업 관둘래 해서 퇴출하게 되면 기업이 퇴출을 결정하면 총 수입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총 수입만큼을 날리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감소합니다. 자, 근데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줄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은 사라지는데 TFC와 그리고 TVC만큼 이게 오히려 비용의 절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퇴출하게 되면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수입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서 비용이 되는 거고요. 자, 비용의 절감이에요. 비용의 절감이 어떻게 된다? 이게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이게 총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게 말이 바꿔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은요, 거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작게 되면,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작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더 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맞아요. 그냥 아예 퇴출해서 나가는 게 낫습니다. 퇴출하게 되면 비용 절감의 크기가 수익 감소 크기보다 훨씬 더 낮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자, 그 밑에 식을 한번 보세요. TR이 언제 퇴출됩니까? 라고 하면 TC보다
자글재예요. 이게 TC가 TFC랑 TVC 합친 게 TC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요, 양쪽에다가 Q로 나눠줍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빌딩의 높이만 보면 된다고. 그래서 Q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뭐다? 맞아요. 얘는 거기 나와 있는 AR, 이게 P가 되는 거예요. P. 그쵸? 얘는 뭐다? AC가 되는 겁니다. AC. 그래서 AC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장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AC, ATC, 그게 AC예요. T자를 좀 뺐어요. 그래서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총 비용보다 낮으면 그때는 퇴출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33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럼 P가 ATC보다 크게 되면 반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진입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내가 생각할 때 여기서는 이제 고정 비용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가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TVC랑 TC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고정 비용도 넣는데 이게 다 총 비용이, 총 가변 비용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P가 여기 나와 있는 AC보다 크게 되면은, 즉 TR이 여기 나와 있는 TC보다 크게 되면은 이때는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위에 그림을 한번 잘 봐보시면은요. 그림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 334페이지 한번 거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봤어요. 자, 우리 평균 비용 곡선이 일반적인 U자 형태를 지닌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AC 이렇게 있고요. MC 곡선은 여기 보시면 AC 곡선의 최저점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여기에 결정됐다 합시다. 이렇게 결정됐어요. P가 P0라고 합시다. 얘는 MR인 거 아시죠? MR. 그리고 얘는 AR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윤국대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MR하고 MC가 만나는 여기서 결정돼요.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기가 Q0가 됩니다. 자, 그럼 총수입과 총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총수입의 크기는, 자, 우리 색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총수입의 크기는 P 곱하기 Q니까 이게 바로 총수입의 크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색깔 다 칠해도 될까요? 네, 다 칠해봅시다. 이렇게.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총수입의 크기입니다. T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총비용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총비용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총비용은요, TC는 AC 곱하기 Q라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AC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AC가. 그러니까 요 높이, 그리고 이게 AC고 Q를 곱하면 요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TC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요거요. 요렇게 나와 있는 거,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바로 뭐다? 네, 맞습니다. 요게 TC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TC가 TR보다 작잖아. TR이 TC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돼요. 이때는 조업을 계속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자, 요걸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시 한번 합시다.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거 똑같이 가능한 한 그릴게요. 똑같이 그립시다. 크기를 똑같이 그려서 여기 보시면 AC 가능한 한 맞췄어요. 약간 납작하게 했네요. M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 여기 보시면 P가 요거보다 밑에 이렇게 결정됐다 할게요. P1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윤국대 산출량 어떻게 됩니까? P와 MC가 같은 요게 MR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여기가 Q1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총수입은 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P 곱하기 Q니까 이게 바로 총수입이 돼요. 요게 총수입 이렇게 됩니다.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총비용은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가 바로 TC가 되는 거야. 이 면적이 TC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면적이 되는 거니까 빨간 색깔이 파란 색깔보다 크잖아.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요? 그쵸? 장기 평균 비용 요거보다 가격이 훨씬 밑에 있으면 문을 닫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낸 이윤 나타내는데 그래프는 여기 나와 있고요. 밑에 이윤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윤이라는 것은 TR에서 TC를 빼는 겁니다. 자,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TR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P 곱하기 Q예요.
빼기 TC는 어떻게 된다고요? AC 곱하기 Q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Q가 양쪽에 겹치니까 Q를 밖으로 빼낼게요. 그러면 P-AC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냥 꺽쇠로 할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밖으로 빠졌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볼 때는요, Q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요거 두 개를 보면 되지. P가 AC보다 어떻게 돼 있는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오른쪽에도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볼 때는 P가 AC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윤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P가 AC와 같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윤이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가 AC보다도 작다 이렇게 되면 그때 이윤은 0보다 작아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위에 그림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3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쟁시장의 공급 곡선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